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인생 실험 중인 3인 가구의 가장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채권이 모두 상승한 즐거운 주말입니다. 간단하게 시장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가끔 뻘소리야 하겠지만 기본도 없는 개소리는 안 하니까 구독하면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전 분기보다 낮아졌고 예상에 살짝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의 GDP도 발표되었는데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역성장하였습니다. 주로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긴축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서비스 물가 등이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꽤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3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임금 상승과 임대료 수익의 증가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한편 3월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거비와 유틸리티 등 필요한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나 유류비 등 제품 구매를 위한 지출은 하락하였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아마존과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과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유프로를 일부 매도하였고 배당주들은 매수하였습니다. 유프로는 36.58달러부터 매수할 예정인데 이 숫자는 제가 분할 매도한 평균 단가일 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거용 리츠는 매수 없었으며 평균적으로 약 2% 상승하였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리츠치고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것도 있고 하회한 것도 있는데 그냥 안 가리고 올랐습니다. 패드워치의 기준금리 변동 확률은 전일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고 유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원유 공급과 관련한 이슈와 함께 위험자산이 이틀간 상승하여 어느 정도 따라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전 구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전일 단기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였는데 금일의 되돌림은 장기금리가 더 컸다는 점입니다. 뇌피셜입니다만 PCE 물가가 미친 영향보다 전일 발표된 GDP가 더 걱정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업자들이 매일매일 쓰는 용어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강세장이고 상승하면 약세장입니다. 그리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움직였냐에 따라 수익률 곡선이 플래트닝 되거나 스티프닝 되었다고 말합니다. 각각 두 가지의 상황을 조합하면 네 가지의 결과가 생깁니다. 풀플래트닝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데 장기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시장에 침체 우려가 발생하여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해질 때 발생합니다. 풀스티프닝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지만 단기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시장이 침체를 예상한 지는 오래되었고 곧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기대될 때 발생합니다. 베어 플래트닝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단기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1년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어서 곧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에도 나타납니다. 베어 스티프닝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지만 장기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경제가 곧 활황이 될 것으로 기대될 때 나타나며 특히 경제가 망가졌다가 턴어라운드하는 초입에 크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3번을 겪었습니다만 믿기지 않게 1번도 동시에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볼과 베어가 싸워서 베어가 이겼을 뿐이지 1번과 3번이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TMF의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아주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1번이 사실상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번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침체가 심각하거나 위기가 온다면 다시 한번 1번의 시장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주 쓰는 용어와 자주 사용하는 해석이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은 유례 없이 금리가 급변동하였으므로 각 상황을 약간 섞어서 해석하셔야 뭔가 정리가 잘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그 부분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TMF가 어제 쓸데없이 폭등하여 일부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 이하에서는 또 매수할 것이고 평단가 이상에서는 수량을 줄일 것입니다. 숏 포지션은 꿋꿋이 그냥 두고 있습니다. 유프로와 TMF를 일부 매도하여 약 1000달러 이익 실현하였으며 주거용 리츠에서 배당 조금 받았습니다. TMF의 상승으로 총평가 손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 쓸데없이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